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층간소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랫집은 윗집 가족이 집에 없을 때도 경비실에 윗집이 시끄럽다며 신고를 했고요. 심지어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서 위층에 굉음과 진동을 울렸습니다. 위층 부부는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까지 받고 괴로워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위층 부부, 여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상담을 참 자주 받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위층 부부는 아랫집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자,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층 부부는요, 각자 위자료를 청구를 하고 그동안 그러니까 이사를 해서 발생한 월세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각 500만 원씩 그리고 이사한 집 월세까지 196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연이자까지 더하니까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씨 측이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고 민원 신고 행위로 인해서 A씨 측이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자료 배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신이 매수한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서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자료를 각각 500만 원씩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서 발생한 월세는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됐겠죠. 네. 자,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손해배상,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을 하고 있으니까 피해 입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법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자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자연 변호사입니다. 네, 어제 저도 상담하다가 어떤 분을 이렇게 봤는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하시면서 변호사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더라고요. 아, 이런 분들 변호사님 이렇게 종종 보시지 않나요? 네, 많죠. 이제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러 가면 뭐 꼭 수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담 때문에 좀 그렇죠. 주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저나 양 변호사님도 전혀 그렇게 권유하거나 네.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조언을 듣고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임 안 하시면 좀 미안하면 아예 그냥 상담하실 때부터 저는 그냥 상담만 할게요라고 얘기하셔도 되죠, 그죠? 네. 예, 변호사들 저희는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입니다. 네,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양담소와 함께할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5년 전에 결혼한 저는 4자녀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알뜰히 살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현장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챙기던 중 어떡하죠? 남편의 소지품에서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남편에 대한 걱정과 남편의 외도로 인한 충격에 몹시 힘들었지만 일단 사람은 살려야 해서 1년 넘게 간병인 한 번 쓰지 않고 극진히 간호를 해서 남편을 퇴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한 남편은 한 달 만에 가출을 하더니 저에게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간병을 해준 건 고맙지만 자신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며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아이들 넷은 전부 저와 함께 있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인데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저 사연 읽다가 갑자기 정말 울컥해서 네.
아니, 그 1년간 병간호를 한 아내를 이렇게 헌식자처럼 버려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남편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저도 비슷한 사건을 한번 맡았었는데, 이제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는 아내분께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를 하셨었고, 네. 위자료로는 5천만 원, 재산분할 비율도 55%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판결을 보면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극진하게 간병을 해온 사정, 그리고 아내의 간병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또다시 가출을 한 점이 참작이 돼서 위자료 액수로는 상당히 큰 편인 5천만 원이 인정이 됐고요. 그러게요. 예, 사실 받기 어렵죠. 5천만 아니, 변호사님, 원. 네. 몇억 청구하시지 그랬어요. 네. 5천만 원 정말 네, 너무 네. 약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남편의 상속 재산이고 이제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남편의 그쵸.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었는데 이제 일단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이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를 결국은 아내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정이 고려가 돼서 아내의 기여도를 오히려 남편의 기여도보다 높게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뭐 혼인기간 길더라도 최대 50% 넘기 어려운데. 그런데 네. 55%가 네, 나왔으면 우리 지금 사연 주신 분도 아마 또 내 자녀를 네. 지금 같이 키우고 계시고 아마 이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 몫이 부인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커서 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와 네. 이 사례가 조금 한 게 여기는 지금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이라도 일단 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뭐 네. 상속받은 재산, 뭐 배우자 일방이 증여받은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 이런 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일단 뭐 대법원에서는 아무리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네. 일방이 결혼을 해서 상당 기간 그 유지 감소와 뭐 유지와 감소 방지 기여했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네. 뭐 실제 재판에서도 상대방이 전업주부거나 소득이 없었더라도 혼인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됐고 둘 사이에 자녀가 있어서 함께 양육을 한 사정이 인정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특유 재산은 대부분 네.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떤 남편분이요. 거의 전 재산이 특유 재산인데 첫 번째는 결혼할 때 집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마련하니까 특유 재산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산은 본인이 벌었으니까 특유 재산이고 네, 그렇게 그다음에 뭐 많이 부부가 말씀하시죠. 부모님한테 상속받으니까 특유 재산이어서 전부 다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재 대법원은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요새는 거의 다 부부 공동 재산, 그러니까 유지의 기여도가 있으면 부부 공동 재산이라 본다는 거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사연은 이제 상속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상속이 정말 뭐 우리 지금 이혼 소송하기 직전에 받은 상속 재산이라면 사실은 유지 기여도가 제외될 거의 수도 네, 있겠죠. 인정이 안 돼서 네. 특유 재산이 될 수 있겠지만 상속 받은 기간, 증여받은 기간이 몇 년 정도에 된다면 일단은 재산 분할을 하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부부 공유 재산으로 본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나 지금 비율이 인정되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소득이 없었다, 내가 전업주부였다라는 걱정은 이제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저희가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동거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성이 전업주부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네. 그리고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을 5대 5로 판결한 건수가 전체 이혼 사건의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고 기여도도 생각보다 높게 인정되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혼인 기간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혼인 기간이 긴 경우는
당연히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용이한데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뭐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포함이 되더라도 기여도가 적게 인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아예 혼인기간이 뭐 3개월 이내에 아예 단기간이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재산 분할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사안마다 네. 혼인 기간, 그다음에 재산의 그런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부양을 해야 할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판단을 하는데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 아주 중요한 정보 주셨어요. 아까 15년 정도면은 네. 5대5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러면 혼인 기간 중에 상대방을 뒷바라지해서 이렇게 전문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뭐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상대방이 학생일 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상대방이 변호사가 되거나 네.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유학을 보내서 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거나 그렇게 한 경우에 이제 그 혜택을 부부가 함께 나눠 보기도 전에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뭐 자격증을 취득해서 돈을 벌고 같이 쓰고 상당한 기간 후에 이혼을 하면 뭐 그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막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이게 문제인데 네. 그럼 이때 상대방이 앞으로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단독으로 향유하게 될 소득 그리고 그간 상대방에게 들어간 학비, 체류비, 생활비 이런 부분을 재산 분할을 고려할 수가 있는지 이게 문제고 상당히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전에는 사실 거의 고려를 안 했는데 네. 요새는 조금 이에 관련해서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법원도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로서의 재산 취득 능력을 기타 사정으로 재산 분할에 참작해야 된다라고 설시한 적이 있고 네. 서울가정법원도 이제 피고가 혼인 중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장래 발전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기도 하고 있어서 사실상은 재산 분할 비율에는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는 일단 이렇게 비율에 고려하는 것은 뭔가 이제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을 뭐 향후 소득 몇 년치 등을 딱 특정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진행하면서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 부양료로 해서 네. 일부분을 같이 향유하도록 하고 있거나 또는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자격증을 이제 평가해가지고 감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한다는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 바람핀 남편의 경우에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네. 일단 경험상 말씀드리면 네. 판례는 유책도 재산분할 비율에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실제 제가 진행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고려는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일단 재산분할 가액 자체가 큰 경우에는 유책까지 고려는 하지는 않고 이제 대신 재산분할 뭐 대상이 이제 가액이 좀 작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배우자, 유책 배우자가 아닌 부책 배우자가 뭐 자녀를 양육하거나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울러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박정현의 달아요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